(2022년 4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욱은 김관진인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욱 장관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권이 바뀔 것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어있는 386 세력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약간 노선을 바꿨기 때문에 그도 바꾼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친북 행동을 하신 분인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니까 국가안보 어쩌고 하면서 갑자기 반공투사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욱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를 미사일 전략사령부로, 공군의 방공 유도탄 사령부를 공군의 방공 미사일 방어 사령부로 개편하면서 두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그때 서욱 장관이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작전계획 501호,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에 따라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김여정이가 나섰습니다. 서욱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거친 입, 미친놈, 쓰레기,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190일 만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위임에 따라 담화를 한다 그랬습니다. 즉 위임이란 건 뭔가 하면은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가 맡겼기 때문에 김정은의 말로 내가 대신한다 이겁니다. 대결광, 이 대결 뭐라 그러나, 참변을 피하거든 자숙해야 한다. 서욱에 대해서 김여정이라고 하는 여자가 한 말입니다. 나는 이자의 객기를 다시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남조선에 대해 많은 것을 제거할 것이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핵 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 결코 이롭지 않을 망설한 갱기를 부렸다. 핵 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운운했다.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조선노동당의 군 및 군수공업 담당하는 박정천 비서, 그는 명실상부한 북한 군 서열 1위죠. 총 사령관인 김정은을 제외하면 서열 1위죠. 그도 역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욱 장관을 향해서 미친놈, 천지바보, 이렇게 하면서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선제 타격을 거론하며 우리는 결코 우리를 걸고든 이상 나도 우리 군대를 대표해 한 가지만 명백히 경고하겠다. 만약 남조선군이 그 어떤 오판으로든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 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 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 지금 조선반도는 정전 상태에 있다.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을 향해 총집중할 것. 서울 불바다로는 거론했네요. 자, 이렇게 북한이 반발하면 서욱 장관은 갑자기 우리 군부, 우리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를 수 있죠. 진짜 서욱 씨가 우리 보수 또 국방의 대표자인가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계속 반대해온 주사파 출신 장관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고려대학교 초학생회장 출신이죠. 그를 핵심 비밀시설인 관악산 벙커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서욱 씨입니다. 그 기사입니다. 서욱 씨는 일반 대학으로 치면 81학번이죠. 저도 재수해서 81학번인데 나이로 따지면 한 살 빨리 입학해서 63년생입니다. 그보다 한 살 어린 사람이 고대 학생회장 했던 이인영인데 이인영에 대해서 연대감을 갖고 있어서 서 장관이
이인영 씨한테 한번 가보자라고 제의를 했답니다. 벙커를 보여주겠다고. 또 이인영 씨도 서 장관에게 나도 부대 가보고 싶다. 뭐 그래서 뭐 이런 거 쓰고 갔었죠. 서 장관은 이 386 세대의 주력이 81학번들입니다. 특이하게 문재인 정권에는 81학번 장관들이 많았어요. 잘 나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송영길, 우상호, 정성호, 그 말 많은 윤호중, 고려대학교 출신의 장관 전해철,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유은혜 단톡방 만들어서 같이 의사 주고받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죠. 이러한 그가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하겠다 그러고 북한이 꽝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정부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총리를 제대로 인준할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장관을 앉힐 때 172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비토를 하게 되면 청문회 통과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했을 때 김병관 씨를 차기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는데 많은 반대가 있어서 못하고 MB 정권에서 장관을 했던 김관진 씨가 그대로 장관을 이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서욱 씨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정치 구도를 보면. 근데 그러한 김관진 씨가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서 북한이 목함지뢰 사건을 일으킵니다. 전방에서 목함지뢰를 몰래 매설해서 우리 수색대 대원 2명이 걸려갖고 발목이 잘려나갑니다. 그때 이제 김관진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가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를 결정하죠. 노무현 정권이 다 막았던 겁니다. 원래 하던 거 재개했는데 이게 도발이라면서 북한이 고사총을 쏩니다. 28사단 쪽으로 쏘죠. 그쪽에서 있던 대북 확성기를 경인장에게 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지 하고 하고 있는데 또 쏩니다. 또 우리 쪽에 총을 쏩니다. 76.2mm 총을 쐈죠. 그건 확실히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48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한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28사단에서 그게 저녁 5시였는데 28사단하고 군단 포병을 동원해서 155mm 자주포를 29발 북한 지역으로 쏴버렸습니다. 딱 DMZ 500m 넘겨갖고 북한과 GP 옆에 강변에 일정한 지역에 떨어지게 했어요. 북한 애들 놀래가지고 주민들 대피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건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김관진 씨가 유명해졌죠. 그래서 뭐 북한 총참모장하고 뭐 의식하니 안 하니 뭐 그런 얘기 나왔는데 결국은 그러한 김관진 장관을 영어의 몸으로 만들고 가장 괴롭힌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가장 오래는 아니지. 더 오래 한 사람 남겨줄 수도 있으니까 참으로 많이 괴롭혔죠. 자, 그런 사실을 당하는 서욱 씨가 김관진 씨처럼 어쩌면 이분이 이 민주당의 노력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세게 나갔는데 계속 나갈 수 있을까요? 전 궁금합니다. 아니면은 이번에 이분이 한 거는 뭐야? 겉다르고 속다른 거야? 진심이 뭐야? 그때 달라야? 그달이야?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은 실패할 수 있는 정권입니다. 윤석열 씨가 괜찮은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면 계속 비토를 놓고 협조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서욱 같은 사람을 앉힐 수도 있죠. 특히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자, 서욱 장관이 저런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팍 치고 나왔는데 지금은 아직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자, 서욱 장관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김여정이 저러고 나오고 북한군 인민군 서열 1위가 저러고 나왔습니다. 서욱 장관은 도대체 386에 충성한 사람인지 대한민국에 충성한 사람인지 한번 좀 보여주시죠. 우리도 서욱을 검증해야 되겠습니다. 서욱은 김관진인가 아닌가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